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많이 언급했었었는데 부산에 혹시 아파트 유찰된 경매 물건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또 만들다 보니까 음, 부산은 한 번 유찰된 아파트 물건들은 또 꽤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 유찰된 아파트들도 있더라.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한 번 유찰되면 가격을 20% 다운시키고 또 두 번 유찰되면 또 80에서 또 20% 다운시켜서 64%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감정가 대비 최저 매각 가격이 64%.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다만 이제 시세에 비해서 싸냐, 또 얼만큼 싸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정도는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 번 유찰된 아파트의 어떤 가격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순발력 있는 임장 그리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도 한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 유찰된 부산의 아파트 경매 5건. 자, 부동산 경매는 저희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책으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호재는 뭐 부동산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예, 싼 가격입니다. 싼 가격. 예, 무조건 싼 가격이 아니고 가성비. 예, 가격 대비 얼마만큼 또 효율적이고 싼 거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통상 100억 원짜리보다 1억 원짜리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100억 원짜리가 훨씬 더 좋죠. 예. 근데 100억 원짜리를 내가 매수했다 또는 낙찰받았다. 근데 수익률이 1%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1억 원짜리를 투자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률이 10%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요거보다는 요것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 탄력을 잘 받으려면 이런 게 중요하죠. 일단 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도 그렇습니다만 부산도 어느새 뭐 4호선까지 있는 거니까 역세권의 아파트 가장 사람들이 선호한다. 신축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가장 선호하죠. 대단지 1000세대 이상 아무래도 일군 브랜드 가장 선호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를테면 교육 여건 또는 뭐 편의시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이 세 가지, N 네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먼저 부산시 행정구역. 예, 부산시는 또 어떨까? 사실 뭐 부산을 예전에 이제 강의 때문에 이를테면 동의대학교 또는 이제 부전역의 학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의를 갔었습니다만 또 해운대구 이 정도만 갔지 사실 뭐 부산을 아주 뭐 디테일하게 잘 가지는 않았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부산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여기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 진구, 사상구, 강서구. 아, 여기가 또 가덕도구나. 요즘 이슈가 되는 사하구, 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핵심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핵심은 뭐 이를테면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곳들이 뭐 이를테면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 진구, 동구, 응? 예, 남구, 중구,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임장을 또 자주 많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부산은 그렇게 또 여의치는 않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부산을 끼고 옆에 김해가 있구나, 창원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산 도시철도. 예, 부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4호선까지 있더라. 일단 뭐 가장 먼저 생겼던 것이 이제 1호선, 빨간색 라인, 1호선. 예. 그다음에 서울하고 색깔이 똑같죠? 예, 녹색의 2호선, 2호선 라인. 예. 그다음에 3호선, 3호선 라인. 예. 우리 이제 서울의 9호선 라인처럼 그런 보이는 라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호선, 4호선은 이제 우리 1호선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런 느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철도를 딱 보고 직관적으로 딱 좋은 데는 어디 여러분? 더블, 백스코, 수영, 서면, 연산, 뭐 거제, 교대, 동래, 미남, 덕천, 대저, 사상. 일단 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데는 일단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일단 가장 좋지 않을까. 부산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더블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 자, 그렇다면 오늘 최저가 64% 부산 아파트 경매 5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은 부산에 좋은 곳들, 좋은 입지 많이 있습니다만 두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은 또 조금은 또 압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도 어떨까 한번 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는 사하구의 하단동의 아파트입니다. 저희 보면은 이 경매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가락타운 아파트. 부산 사하구는 부산 서부지원에서 입찰 관할 법원이 될 것 같습니다. 20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31평형, 전용은 25.7, 대지권 12.04, 감정가는 3억 5천만 원. 두 번 유찰된 2억 2,400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매각기일은 7월 9일. 입찰하겠다고 한다면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92년산. 네, 그러면은 이제 32년 차니까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와야 될 그런 타이밍. 20층 중에 20층은 또 호불호가 있죠. 네, 그래도 또 층간소음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 전용 25, 대지권. 어쨌거나 이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라서 그런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미래 가치가 있어 보인다.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네, 특별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도입니다. 이 아파트는 1호선 하단역에서 도보로 뭐 한 10분 거리 역세권에 그리고 길쭉하게 되어 있고 공원. 네. 그다음에 곧바로 바다가 보인다. 이런 점은 상당히 강점으로 보입니다. 또 멀리 을숙도가 보이는 것도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뷰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요. 북구의 만덕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부산 북구 만덕동의 그린코아 14층에 위치한 아파트. 역시 부산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급 면적 52평형, 전용은 44.85, 대지권 22.48. 감정가는 3억 5,500, 두 번 떨어진 2억 2,700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네. 아파트가 크기 때문에 현관문의 크기도 상당히 크다. 자, 이 아파트는 1991년산, 역시 이제 33년 차, 이제 재건축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15층 중에 14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대단지 아파트인 것은 좋아 보인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특별한 코멘트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는 3호선 만덕역 또는 3호선 남산정역인가요? 그죠? 네. 도보로도 뭐 걸어올 수 있지 않을까. 대단지 아파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일단 지도상으로 보면 옆에 백양 비스트 아파트는 새 아파트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아파트, 요 아파트, 요 아파트가 재건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이제 재건축이 좀 어렵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그러나 또 추후에는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잘 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네, 특별히 커멘트 문제 없고 이것도 뭐 특별히 커멘트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 동래구 온천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럭키 아파트. 럭키 아파트는 아주 오래되었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LG 또 다른 이름 9층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이고요. 33평형 아파트 전용 25.6 대지권 14.64 감정가는 9억 3,700 최저 경매가는 5억 9,968만 원. 네.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이고 일단은 아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 거의 15억 원에 육박한 감정 평가사가. 그러면은 아마도 입지가 좀 좋은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자, 일단 84년산. 네. 그러면은 40년 차. 이제 뭐 재건축 얘기가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고 15층 중에 9층은 좋고 요런 거 좋은데 일단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엄청 크네요. 그죠? 이런 점은 상당히 큰 강점.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특별한 코멘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입지가 좋아 보이네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1호선 동래역, 4호선 동래역 더블 역세권, 예, 명륜역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4호선 또 3호선, 예, 미남역, 예, 에서의 또 역세권.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 동래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그죠? 예, 단지도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새 아파트 이미 재건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하면 가장 좋은 입지가 아닌가. 야, 초등학교도 끼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은 상당히 큰 강점. 일단 입지만 놓고 본다면 거의 뭐 그죠? 예, 별 5개 충분히 줄 수 있는 럭키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뭐 이 동네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지도상으로 좋아 보인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또 답이 있죠? 권리 분석, 매각 물건 명세서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 문제 없다. 이 아파트 여러분 임장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기대된다. 자, 오늘 네 번째 아파트는 연제구 연산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연산차이 8층에 위치한 아파트. 아까 이제 럭키, 지금은 차이. 그러니까 연식이 좀 많이 차이가 있겠다. 69평형, 전용은 55.28, 대지권. 감정평가 금액은 9억 8,300. 두 번 떨어진 6억 2,912만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7월 2일 날. 네,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찍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입지를 떠나서 요거는 어찌 보면 약간 새 아파트처럼 보이고 아까는 헌 아파트인데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 살 거다.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이런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냥 사놓고 미래를 기다린다. 거기 가서 안 살고. 그러면 아까 앞에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직접 들어가 산다라고 한다면 이런 아파트가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각자의 선택. 자, 이 아파트는 2010년산. 예, 그래도 뭐 괜찮죠. 예, 14년 차. 좋고 28층 중에 8층. 전용 대지권 대단지 아파트.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저축은행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느린 사람이 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매는. 자, 입지는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예, 1호선, 그다음에 3호선 연산역에서 역세권의 그런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이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아파트 단지가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아쉽다.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벨트였다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대단지의 자이 아파트는 그래도 좋아 보인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우리는 항상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나 사업자가 빠르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같거나 느리다면 전혀 문제 없다. 또 코멘트 없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금정구 구서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이고요. 부산 금정구 구서동의 구서역 부산 위브 포세이돈 32층에 위치한 아파트.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감정평가액은 8억 2,500. 두 번 떨어진 5억 2,800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전용이 25.7. 대주권은 뭐 큰 의미 없죠. 주상복합인 거니까요. 예. 자, 이 아파트는 2020년산. 예, 신축이죠. 이제 4년 차니까. 32층 중에 32층은 좋아 보이네요. 그죠? 예, 전용 25 대지권. 이 사건 말소 기준 관리 하나은행 근저당.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특별한 코멘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1호선 구서역에서 그냥 초역세권. 이런 점은 상당히 좋고요. 멀지 않은 곳에 이마트가 있는 것도 일단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입지는 뭐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 바로 이제 옆에 롯데캐슬, 그다음에 쌍용예가 요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위에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 예, 옆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등등이 있습니다. 초역세권인 것은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각자가 현장에 가서 마지막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제 오늘 여러 군데 어떤 지역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부산이라고 한다면 뭐 수영구, 뭐 해운대구 등등등. 그러나 이런 곳들은 두 번 유찰된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유찰됐다 하더라도 물건상의 하자가 있거나 권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없으려면 일단 권리상의 문제였고 물건상의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유찰되었다. 그렇다면 시세 한번 확인해 보고 싸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또 뭐 매매라기보다는 취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 혹시 이제 임차인 부담이 있다 그러면 혹시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는 그런 아파트 또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명도에서 명도비를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여유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산에도 두 번 유찰된 아파트가 있더라. 특히 역세권의 대단지 이런 것들은 미래가 또 기대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순발력 있는 임장과 또 입찰 목표를 세워서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 좋은 수익을 내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네이버 카페 또 설춘한 캠퍼스에도 이런 또 물건들을 계속 올릴 거니까요. 또 우리 카페에서도 한번 뵙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 파이팅입니다.